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우리 생명존중 강의가 9주차 강의가 됐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성 관련 사회 문제 이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2010년 후반에 2017년, 18년 이때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했었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미투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요 성 관련 사회 문제 이해 중에 미투 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투 운동, 미투, 나도 그렇다라고 하는 나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운동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이 미투 운동은 원래는 2006년에 여성 사회 운동가인 미국이죠. 타라나 버크가 특히 굉장히 다수의 인종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미국에서 특히 약자들, 그 중에 소수인종이라든가 여성 그리고 아동들이 자신의 피해를 입고 그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갖다 그때까지는 막 숨기고 위축되고 그랬었는데 그 사실을 갖다 조금 더 드러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도 받고 또는 그 자신은 좀 더 당당하게 이렇게 피해자들끼리 서로 경험을 통해서 공감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사회를 바꿔나가고 또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창안된 그런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미투 운동이 조금 더 이제 2017년 후반에 변질이 됐다 그럴까? 조금 성격을 달리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등장을 했었던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익명으로 조심스럽게 시작이 되었지만 운동이 이게 이제 점점 확산된 게 2017년 후반이에요. 10월에 뉴욕타임즈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었던 내용이지만은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제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비 와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성범죄 관련해서 그런 기사가 이제 뉴욕타임즈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폭력 피해를 갖다가 하비 와인스타인에게 입었다. 나도 그랬다. 라고 하는 그런 피해자들이 나도 그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라고 하는 나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미투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갖다가 샵 붙여서 미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소셜미디어에다가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반향을 일으켜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공개 운동의 형태로 그렇게 이제 성격을 띠면서 진행이 됐었던 것이 바로 이 미투 운동이에요. 자, 하비 와인스타인? 사실 잘 몰라요, 저도. 그렇지만 영화 제작자들 사이에 또 영화 관련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도 웃는 모습으로 이제 생긴 사람인데 바로 이 영화 제작자가 성폭력을 갖다 이제 가해서 그 피해를 입었었던 그런 배우들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배우들이에요. 바로 이 하비 와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갱스 오브 뉴욕 뿐만이 아니라 펄프 픽션, 에비에이터, 화씨 911, 킬빌,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었던 영화들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제가 지금 조금 진하게 표시해 놓은 이런 영화들은 오스카상, 아카데미상도 이제 받고 그래서 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이제 영화들인데요. 그래서
영화 제작자 중에서 또 굉장히 그 전설적인 제작자 중에 하나가 쿠엔틴 타란티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작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신뢰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하비 와인스타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요 가까이에는 섹스피어 인 러브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영화로서 2017년 그 무렵에는 기네스 펠트로라고 하는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갖다 배출한 그런 영화도 만들었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요게 뉴욕타임즈에 이런 성폭력 관련 기사가 터지면서 이 하비 와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영화 제작자가 자기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던 와인스타인 컴퍼니라고 하는 대표에서도 결국은 해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영화계에서 거의 뭐 이제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비 와인스타인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받은 그런 여배우들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도 나왔지만 기네스 펠트로. 이 하비 와인스타인에게 피해를 본 여배우들이 여우주연상을 받은 기네스 펠트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젤리나 졸리도 미투 하면서 해시태그에 올렸었던 거예요. 또 이 이외에도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 레아 세이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 미투 해시태그를 올리면서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이 미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건데요. 요 미투 운동을 폭발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야기시켰었던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에요. 알리사 밀라노라고 하는 영화 배우인데요. 이탈리안 계통의 영화 배우인데, 영화 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자기도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주저하지 말고 혹시 성희롱을 꼭 하비 와인스타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당했다고 하면은 SNS에다가 샵 미투 이렇게 써달라 라고 자기 SNS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알리사 밀라노가 올렸었던 그런 이제 SNS에 올렸었던 내용이에요. You've been sexually harassed or assaulted. 즉 뭐예요? 폭력을 당했거나 그런 성적인 폭력을 당했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면 뭐라 그래요? Write, 써달라고. Me too, as a reply to this tweet. 이 트윗에 그 대답하는 형태로 Me too 이렇게 써달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24시간 만에 50만 건 이상의 트윗이 여기에 달린 거예요. 이 트윗에 리트윗이 쭉 달린 거예요. 나도 당했다라고. 그래서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주변에 이제 성폭력 관련 그 문제들 또 그런 사건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요.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미국의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도 이 SNS에 의해서 미투와 같은 그런 해시태그가 달리면서 이름이 거명되고 결국은 상원의원도 사임을 하게 됩니다. 또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들 뭐 이런 사람들도 뭐 그때 당시 선거에서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됐었던 사람들도 그냥 추풍낙엽적으로 이제 낙엽처럼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지구촌을 흔들게 된 이 미투 운동, 그 당시에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구촌에는 할리우드 건물 제작자의 성추문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진 여성들의 울림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범죄 실태의 침묵을 깨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의 물결을 볼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할리우드 유명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30여 년간 여배우와 배우 지망생들을 성추행했다. 뉴욕타임즈 보도로 미 영화계 거물의 성추문이 세상에 알려지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기네스 펠트로 등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폭로가 쇄도했고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도 피해 진술이 나왔습니다. E poi andava in bagno e tornava con un accappatoio e una crema chiedendoti un massaggio. 와인스타인 사태를 계기로 여성들의 성폭력 고발 운동이 SNS상에서 들불처럼 번지면서 영화계를 넘어 언론계, 정재계까지 뒤흔들었습니다. 나도 당했다.
미투 캠페인은 그동안 불리한 위치 때문에 당하고도 말 못하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간판 앵커부터 대기업 경영진, 현직 의원들이 줄줄이 가해자로 지목됐고 15년 전 성희롱 사실이 드러난 마이클 팰런 영국 국방장관은 사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거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Attacked me. He just started grabbing me and trying to kiss me, and then I realized that he was putting his hand up my skirt.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용기 내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침묵을 깬 이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사회 곳곳에서 암묵적으로 계속되어온 성범죄 실태에 경종을 울린 동시에 196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일어난 문화적 변화 중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자, 이렇게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번지고 그랬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미투 운동의 본질적인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도 지금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라고 학교에서 이제 안내도 했을 텐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미투 운동의 본질적인 원인은 성범죄라는 거예요. 성범죄. 이것이 과거에는 범죄라고 인식을 못했었던 내용이지만은, 못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내놓고 피해자로서 약자들이 자기 얘기를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제 결국은 우리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성범죄 관련 3대 요소는 첫 번째, 성폭력. 두 번째가 성매매. 그리고 세 번째가 음란물 촬영 및 배포 등에 관련된 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성범죄의 3요소예요. 특히 이 미투 운동은 이 중에서도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성폭력은 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들, 그것이 말로 하는 언행이라든가 또는 직접 몸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그런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성폭력도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말로 하는 성희롱,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말 또는 행동으로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갖다 느끼게 하는 이것을 성희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성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신체적 접촉 행위,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성폭행이죠. 예.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갖다 하는 행위,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강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강간 미수, 또 이와 유사한 그러한 이제 행위를 갖다가 뜻하는 것을 성폭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성폭력과 관련된 3대 요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결국은 이것이 미투 운동의 사실은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인식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미투 운동이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산되게 되었나? 예,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우리나라에서는요, 미투 운동이 어떻게 이제 확산이 되고 전개가 됐었냐면요, 2017년 12월에 한참 이제 뉴욕타임즈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했을 때, 이때 12월 황해문학이라고 하는 문학 잡지예요. 여기 겨울호예요. 겨울호에 괴물이라고 하는 시를 갖다가 이제 최영미라고 하는 시인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단 내 성폭력을 갖다 처음으로 이제 고발을 하게 돼요.
이 최영미 시인의 행동이 기폭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된 것인데요. 바로 이 최영미 시인의 괴물이라고 하는 시, 황해문학에 발표됐었던 시가 어떻게 되냐면 괴물, 최영미. E.N.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시를 쓴 거예요.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빡 잊고 E.N. 선생 옆에 앉았다가 미투. 예, 성폭력을 당했다는 얘기겠죠.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막년회에서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E.N을 보고 내가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은이야. 감히 30년 선배를 들이받고 나는 도망쳤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시예요. 예. 그러면서 100권의 시집을 펴낸 E.N은 수도꼭지야. 틀면 나오거든. 그런데 그 물은 똥물이지 뭐니. 부터 쭉 시작하고 여기 보면 노털상 후보로 E.N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E.N이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예, 우리나라에서 노털상, 노벨상을 이제 이렇게 빗대서 그래서 이제 표현한 거죠. 노벨문학상으로 거론되는 아주 유명한 그분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것이 황해문학 2017년 겨울호에 실리면서 우리도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이제 미투와 관련된 캠페인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때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도 당했다는 의미로 SNS에 이런 문구를 올리고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캠페인이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스로 나서기를 주저했던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서서히 침묵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전형우 기자. 최근 인터넷을 통해 불거진 직장 내 성폭력 논란의 공통점은 여성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라는 겁니다. 또 회사에 어렵게 신고했지만 합당한 조치가 없었다고 느낀 경우였습니다. 같이 일해야 될 상사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고가 어려운 게 좀 현실입니다. 회사에 성희롱 신고를 해도 사직을 종용한다거나 징계를 한다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지난 2015년 조사에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78%가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공식 절차로 해소되지 않은 문제를 인터넷을 통해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런 성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공통으로 겪는 경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연대해보자 하는 것이죠. 개인으로선 무기력했지만 연대를 통해 회사 등 징계 주체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데 가치를 두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국내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이거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눈에 안 띄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한겨레 신문에 기사가 뜹니다. 이렇게 떠요. 현직 검사의 미투. 검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언제고 지위에 있었던 그런 내부에서도 그 사회에서도 미투. 법무부 간부에 성추행당했다. 라고 직접 글을 갖다 이제 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기폭자가 되면서 방송에도 출연해서 자기의 미투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 밝히게 됩니다. 그 영상도 같이 보실게요. 서지현 검사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8년의 고통을 자세히 풀어냈습니다. 발작으로 쓰러지는가 하면 유산의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곳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대목도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 JTBC 카메라 앞에 선 서지현 검사는 악몽 같던 시간을 담담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억눌린 괴로움이 터져나온 건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5월에 그 안검사 돈봉투 사건이 터져서 안검사가 계속 언론에 올라올 때 원인 모를 현기증으로 쓰러져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고 그냥 발작성 현기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런 제 고통을 가족들이나 또 남편에게조차 제대로 털어놓지 않아서 그 사람들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서 검사는 이런 심경을 스스로 정리한 기록에 소상히 담았습니다. 어렵게 생긴 아이까지 유산되면서 장자연, 성완종 등 자살한 인물들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목숨을 던질 방법밖에 없는지 되물었습니다. 서 검사는 잊으려 할수록 당시 기억이 더 또렷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검은 옷을 입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다가 모든 것은 내 탓이라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서 검사는 누군가 그때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해줬더라면 하고 되물었습니다. 미투 운동을 보면서 사실 용기를 얻었던 게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저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내 잘못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이 불명예를 극복하고 검찰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범죄 피해를 당한 게 그 불명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JTBC 김지아입니다. 네, 서지현 검사가 이렇게 방송에서 자기의 경험을 갖다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똑같은 또 검찰에서 임은정 검사, 뭐 가끔씩 입에 오르내리지만은요, 임은정 검사도 마찬가지 나도 당했다, 미투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북부지검의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과거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임 검사는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서지현 검사 사건 조사단장을 맡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 검사는 15년 전 직속 상관이 가해자였다고 주장하고 조 지검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털어놨지만 당시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준석 기자. 서울 북부지검 소속 임은정 부부장검사가 오늘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도 15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3년 5월 경주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직속 상관인 A부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임 검사는 회식 뒤 A부장이 술에 취한 자신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당시 수석검사를 통해 A부장의 사표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청한 또 다른 선배로부터는 알려지면 손해니 자신 보고 사표를 쓰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검사는 2년 뒤 또 다른 직속 상관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가 2차 피해를 당한 경험도 털어놨습니다. 부장 잡아먹는 꽃뱀으로 낙인찍혔다는 겁니다. 임 검사는 2007년 열린 전국 여검사 모임에서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조희진 성폭력 피해 조사단장에게 이야기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마련된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오늘 임은정 검사가 추가로 폭로한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검찰이란 굉장히 폐쇄되어 있지만 권력 집단에서도 문제가 나오니까 이 황해문학에다가 발표했었던 최영민 시인도 드디어 이제 매스컴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갖다 이야기를 해요. 1년 반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문학계에서 다시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30 잔치는 끝났다의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말 시를 통해 성폭력을 고발했습니다. 심우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나온 개간 황해문화입니다. 최영미 시인은 괴물이란 제목의 시에서 선배 문인이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물렀다고 표현했습니다. 30년 선배의 이런 성추행에 항의하고 도망쳤다는 구체적인 상황도 묘사했습니다. 실명 확인을 못 해드리고요. 실제 상황도 있고 약간 과장된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사건 수리를 삼는 건 맞아요. 이은이란 이니셜과 그가 노털상 후보로 거론된다는 표현으로 당사자가 누굴지 떠올리게 했습니다. 최 시인은 문학작품일 뿐이라면서도
문단 내 성폭력 문제를 담았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문단 내 너무나 일상화된 성희롱과 성추행 혹은 뭐 성폭력 문화, 또 하나는 우리 문단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만연한 그 일종의 우상숭배, 거짓 영웅을 상징하는 풍조에 대한 비판입니다. 일종의 풍자지도. 최 시인은 1994년 민주화 세대의 빛과 그림자를 노래한 30 잔치는 끝났다로 유명합니다. 문학계에선 재작년 김현 시인의 폭로로 문단 내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됐는데 관련 SNS에선 또 다른 문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SBS 시무섭입니다. 예, 그 또 다른 문인들, 여러분들이 시라든가 통해서 많이 접하는 그런 문인들도 또 등장을 하게 돼요. 문인들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는 폭로가 SNS상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범신 작가와 박진성 시인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직 출판 편집자라고 밝힌 A씨는 트위터를 통해 박범신 작가가 출판사 편집자, 방송작가 등과의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작가는 또 여성들을 늙은 은교, 젊은 은교로 부르면서 성적 농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박진성 시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잇따르자 박 시인의 시집을 출간한 문학과 지성사는 유감을 표명하고 조사 후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문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터지는가 하더니 이제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문학계에서 문화계로, 특히 연극계 대부라고 하는 이윤택 제작자가, 이윤택 감독도 마찬가지 미투에 대한 그런 기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폭로가 이번엔 연극계 대부 이윤택 씨를 향했습니다. 10여 년 전 이 씨가 성추행했다는 고발이 나오자 이를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가 이윤택 씨가 후배 여성 연극인의 성추행 피해 고백 직후 연출 활동을 접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극단 미인의 대표이자 연출가인 김수희 씨는 소셜미디어에 10여 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가해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윤택 씨 이미 분명한 정황들을 폭로한 겁니다. 김 씨는 10여 년 전 지방 공연을 하던 중 그가 내게 안마를 시켰다며 내 손을 잡고 자신의 몸을 문질렀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나는 더는 못하겠다고 말하고 방을 나왔다며 이후 그를 마주칠 때마다 도망 다녔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윤택 씨는 곧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씨는 오구, 길 떠나는 가족 등을 연출한 중견 연출가로 30년 넘게 연극계에서 활약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 동기로 대선 지지 연설을 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연극계에서 일해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그래도 이인택 연출가는 자기가 했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진짜 이 연극계에서 완전히 그 발을 끄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불미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제 경험을 갖다 이제 보여준 형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화계로 번졌던 것이 연극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화계에까지 이제 번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민기 씨도 이 문제에 휩쓸리게 됩니다. 배우 조민기 씨가 성추행 의혹으로 청주대 교수에서 면직 처리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조 씨가 성추행은 사실 무근이며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해명하자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오선민 기자. 저는 격려와 추행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조민기 씨가 성추행 의혹을 격려 차원의 행동으로 해명하자 청주대 연극학과를 졸업한 배우 송하늘 씨가 반박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조 씨는 절대적인 권력이었고 예술대 캠퍼스의 왕이었다면서 구체적인 성추행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여학생들을 학교 근처 오피스텔로 자주 불러냈고 강제로 몸을 만진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주대 게시판엔 또 다른 피해자의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조 씨가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학생들의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교수님이 한 년에 거의 한 명씩 지적해서 내려가라고 부르세요. 학생들은 더 이상 연기를 못하게 될까봐 학교 교수이자 연극계 선배인 조 씨를 고발하기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몇 달이란 단기간 너희들 동갑이니까 친구해라 했던 애들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조 씨는 출연 예정인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경찰은 조 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분명히 여러 군데서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아니라고 발뺌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또 제자라든가 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실이 이제 드러나자 결국은 이 조민기 배우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배우 조민기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광진구 구이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조 씨가 목을 베어 있는 것을 조 씨의 부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그 이면에서 그동안 가려졌었던 그런 사실들이 이제 표면으로 등장을 하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문학계에서 문화계로 또 문화계에서 이제 더 커다란 정치권까지 이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여성 비서가 안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행재영 기자. 네, 안 지사의 정무비서로 일하고 있는 김지은 씨가 오늘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안 지사로부터 모두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행은 러시아, 스위스 출장 등 주로 해외 출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성추행도 수시로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안 지사가 대화 내용이 지워지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이용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안 지사 경선 당시 캠프에 합류해 수행비서로 일해왔으며 올해 초 홍보비서로 보직이 변경이 됐습니다. 특히 안 지사의 성범죄 사실을 일부 동료에게 알리기도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안 지사가 미투 운동이 한참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폭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내일 안 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안 지사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안 지사 측은 수행비서와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지사 성폭행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은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9시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결국 안희정 지사는 대법원에서 이 유죄가 확정이 돼서 복역하고 있죠. 예. 시간이 돼서 전반부 1교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